주식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설명을 하려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 이것이 투자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가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ETF 아저씨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상장한 만기 매칭형 채권 ETF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채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8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가 허용되었습니다. 100가지 장점을 가진 ETF의 단 한 가지 단점, 바로 만기가 없다.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드디어 만기가 정해진 ETF가 상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도움 주실 분은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팀 유아란 매니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팀의 유아란이라고 합니다. 유아란 매니저님 평소에 아란쌤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오늘도 귀에 팍팍 꽂히는 유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권 용어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채권 용어들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채권에는 주식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채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금리부터 떠올리실 것 같아요. 쿠폰 말씀이시죠? 네네, 쿠폰 아주 네. 중요합니다. 쿠폰은 채권을 처음에 발행했을 때 채권의 액면 가치의 몇 %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그야말로 표면에 써있는 표면금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채권을 투자하실 때는 이 표면금리도 중요하지만 YTM이라는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YTM은 우리말로 하면 만기 수익률 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를 하시면 내가 정말로 얻어가는 수익률이 몇 %나 되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만기 수익률 YT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채권 가격이 10,000원에 발행을 하더라도 시장 금리 상황에 따라서 10,000원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10,000원보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결국 10,000원보다 떨어졌을 때 사게 되면 쿠폰보다 더 많은 만기 수익률이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YTM이 쿠폰보다 더 높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채권을 시장에서 좀 비싸게 사셨다. 그러면 쿠폰보다 낮은 YTM으로 투자를 끝내시게 될 겁니다. 채권에는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금리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채권은 주식과는 다르게 만기가 있는 상품입니다. 원금을 만기에는 상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 듀레이션이라는 개념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듀레이션은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설명을 하려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듀레이션에 대해서 채권 투자하실 때 가장 큰 허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해주세요. 듀레이션은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 이 회수 기간을 가중평균한 것을 듀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것이 투자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가 더 중요합니다. 듀레이션은 금리가 변동을 한 게 채권의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금리의 민감도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이 크면 금리가 똑같이 변하더라도 채권 가격이 더 크게 움직이고요. 듀레이션이 짧다면 똑같이 금리가 움직이더라도 채권 가격은 덜 움직이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만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초단기부터 초장기까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또는 1년 미만의 금리들을 초단기 금리, 초단기 채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1년 언저리로 가면 그 부분부터는 단기 채권이라고 분류를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구간이다. 그러면 중기에 해당하고요. 5년에서 10년 정도 장기에 해당합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채권은 초장기 채권이라고 분류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더라고요. 든든한 국가가 발행했으면 좀 믿을만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그런 회사들이 발행하면 돈을 안 갚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할까요? 네, 이 부분을 신용위험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누가 발행한 채권을 사는가, 채권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발행한 채권을 사야지 가장 안전할까를 상상을 해보면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샀을 때 가장 안전하고 원금을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전 세계 글로벌로 보면 굉장히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채권 투자자들이 이 기업들을 속속들이 다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용평가사에서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부여를 해서 이 기업의 채권이 얼마나 우량하고 안전하게 평가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스프레드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채 대비해서
이 채권이 얼마나 높은 YTM을 주고 있느냐를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국채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위험 상품 대비해서 얼마만큼 리스크가 더 붙었냐 이렇게 네. 풀이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채권이 어떤 리스크를 지었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생겼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오랫동안 돈을 빌려주면 그만큼 더 리스크가 생기겠죠. 그래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있고 크레딧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채권 가격 화면 보여주시면서 설명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실제 펀드 매니저들이 채권을 매매할 때 참고하는 단말기 화면을 하나 캡처를 해왔는데요. 한국전력 1311이라는 채권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맨 처음으로 보실 수 있는 게 만기입니다. 2024년 11월 10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표면금리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채권은 만기까지 1년에 약 5.95% 수준의 표면 금리를 지급을 하는 상품이고요. 그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YTM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채권이 만기에는 10,000원으로 상환이 되지만 지금 거래를 하실 때는 10,000원보다는 조금 더 돈을 주셔야 채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채권 가격이 조금 올랐다는 뜻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발행 이후에 채권 가격이 좀 오른 거고요.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말은 금리가 그만큼 발행 이후에 떨어졌다는 얘기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표면금리인 5.95%보다는 낮은 5.7% 정도 수준의 금리를 만기 보유 시 수취하실 수 있는 채권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뭘 봐야 될까요? 그 다음으로는 신용 위험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기관별로 이 기관에 대해서 등급 평가를 해놓은 것이 나옵니다. 모든 신용평가사에서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트리플 A급이다 라고 최고 등급으로 평가를 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트리플 A라는 숫자를 본다면은 당연히 투자자들은 한국전력은 신용 위험, 즉 부도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신용 위험은 등급으로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참조를 하시되 실제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보신 후 투자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드 듀레이션이라고 써 있는 것은 modified duration이라고 하고요. 듀레이션은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정 듀레이션을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듀레이션은 채권에 투자하셨을 때 그 원금이 언제 회수되는지 산출한 기간이죠. 듀레이션이 길수록 가격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채권은 약 2년 정도의 잔존 만기를 가진 채권인데 듀레이션은 약 1.8년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8년이니까 만기의 기간이 2년보다는 듀레이션이 좀 짧은 거고 짧게 된 이유는 최근에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졌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정확하십니다. 만기 매칭형 ETF는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상장 폐지가 되죠. 계좌를 봤는데 ETF가 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